관중 5만 명이 숨조차 멈춘 순간 손흥민의 슛, 단 52초 만에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해설진은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언빌리버블을 외쳤고 기자석은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부실 정도였죠.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23년간 아시아 축구를 폄하해온 학자는 차갑게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52초의 기적은 그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23년간 축구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든 52초의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시아 축구를 깔보는 전형적인 서구 학자였습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20편이 넘는데 대부분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앉아 있었을까요? 연구차 세너제이 어스케이크스와 로스앤젤레스 FC 경기를 관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MLS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만 978명의 관중으로 가득 찬 경기장. 세너제이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신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마케팅의 힘이구나. 실력은 둘째치고.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정각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준비하고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 일이 벌어졌습니다. 킥오프 직후 아르템 스몰야코우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달려온 손흥민이 오른발로 가볍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차 넣었습니다.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52초였습니다. 해설진이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한 명은 오마이갓, 오마이갓을 연발하고 다른 한 명은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서 언빌리버블을 외쳤습니다. 기자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죠. 관중석은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맥주잔이 허공에 날아다녔어요.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8살 꼬마가 울면서 손흥민, 손흥민을 외치더군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그냥 초반 집중력이 떨어진 상대팀 때문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자리 한국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우리 손흥민이가 해냈다. 해냈어라고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뭔가 뭉클해졌습니다. 전광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또 한 번 폭발했어요. 5만 978명이 모두 일어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52초 득점. 통계적으로 이례적이나 상대팀 방심으로 인한 우연일 가능성 높음. 하지만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외국 리포터 한 명이 This is earlier, this is history 라고 절규했습니다. 정말 현실 같지 않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골로 뭘 판단하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이 경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전광판에 손흥민의 골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스몰야코우의 크로스, 손흥민의 완벽한 타이밍, 골키퍼도 손 쓸 수 없었던 정확한 슈팅. 경기장이 다시 한번 들끓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국어만이 아니었거든요. 손, 손, 손. 이 구호가 영어로, 스페인어로, 독일어로, 심지어 불어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은 금발의 미국 소년이 선, 이라고 외치더군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겼어요. 옆 섹션에서는 멕시코 출신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5살 정도 되는 딸을 어깨에 태우고 딸아이는 작은 손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LSL 메호르를 외쳤어요. 더 놀라운 건 저 멀리서 독일어가 들렸다는 겁니다. 다스 이스트 운글라우 플리이. 독일에서 온 축구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제 뒤쪽에서는 프랑스 억양의 영어로 인크로야블, 손흥민 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한국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현지 미국인들은 FC 깃발을 들고 유럽 관광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만들어낸 순수한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았던 10살 정도의 백인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흥민이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 선수는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란다.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야.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저도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 찌릿했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재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요. 한국계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한국말로 뭔가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맞은편 섹션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즈, 지금 손흥민이 52초 만에 골 넣었어. 이거 완전 레전드야. 관중석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어로 손흥민, 영어로 썬흥민, 스페인어로 손흥민, 독일어로 존흥민. 저는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관중 반응 예상보다 열광적. 하지만 이는 마케팅 효과와 신기함 때문일 가능성 높음. 그런데 정작 제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통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구가 정말로 세계 공통 언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편견은 굳건했어요.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야. 실제 경기력은 따로 판단해야 해. 저는 황급히 태블릿을 열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감정에 휩쓸릴 수는 없었거든요. 패스 성공률을 확인했어요. 손흥민이 아직까지 시도한 패스는 11개, 그중 10개가 성공이었습니다. 91%였죠. 아직 표본이 적어. 더 지켜봐야 해. 그런데 계속 데이터가 쌓일수록 놀라웠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 패스 성공률이 93%까지 올라갔어요. 스프린트 속도도 시속 33km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아시아 선수들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해봤어요. 확실히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었어요. 교수님 같아 보이시는데 축구 연구하세요? 네, 맞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저는 카를로스예요. 멕시코에서 온 축구 코치거든요.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는 성공해도 미국 축구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선수를 보니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또 다른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30m 정도 되는 롱패스였는데 정확히 동료의 발끝에 떨어졌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다시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패스 성공률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수치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에 지난 20년간 제가 써온 논문들이 떠올랐어요. 아시아 축구의 한계, 동양인 선수들의 피지컬 약점, 전술 이해도, 부족 문제 같은 제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2002년에 쓴 논문이 생각났어요. 한일 월드컵을 보고 난 후 한국 축구의 일시적 성공,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었죠. 한국 선수들의 성공은 홈 어드밴티지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오만했습니다. 손흥민이 또 한 번 볼을 받았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는데 완벽한 드리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동료에게 전달했죠. 관중들이 우와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태블릿 화면의 숫자들이 제 편견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패스 성공률 94%, 드리블 성공률 87%, 볼 터치 횟수 43회, 모든 지표가 월드클래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가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저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지난 20년간 틀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한 경기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9분 만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그 공을 데니스 부안가가 헤더로 연결했죠. 골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또 한 번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인정하는 박수였거든요. 손. 9호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메모했어요. 9분. 부안가 득점. 손흥민 어시스트. 크로스 정확도 상당함.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2분. 손흥민이 또 한 번 완벽한 패스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스루 패스였습니다. 부안가가 받아서 그대로 골로 연결했죠. 세 골이었습니다. 12분 만에 세 골. 경기장이 완전히 미쳤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맥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설진도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언빌리버블. 손흥민과 부안가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 성공률이 95%까지 올라갔어요. 어시스트 2개, 골 하나. 12분 만에 3개의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았던 미국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선수 정말 대단해요. 메시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특별한 선수인 것 같구나. 제 옆에 카를로스도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교수님. 저렇게 정확한 패스는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장면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가 느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축구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5978명이 모두 일어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지난 20년간 가져왔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팀워크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치중한다는 제 편견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정반대였어요. 완벽한 팀워크,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동료를 살리는 이타적인 플레이였거든요. 저는 태블릿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팀워크 수준 예상보다 월등함, 개인 기량과 조직력 동시에 뛰어남.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상대팀 수비가 허술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제 고집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그때 손흥민이 동료들과 함께 세리모니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골을 넣은 부안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골보다 동료의 골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리더십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2분 만에 벌어진 일들이 제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기량을 넘어서 진정한 축구 지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하프타임이 되자 전광판에 특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하이라이트였어요. 안정환의 골 장면, 박지성의 환상적인 드리블, 붉은 악마들의 열광적인 응원, 그 모든 장면들이 다시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국 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2년 바로 그 해에 제가 쓴 논문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축구의 일시적 성공,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 말입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었어요. 한국의 월드컵 성과는 홈 어드밴티지와 심리적 흥분 상태에 기인한 것이며 객관적인 실력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아시아 축구는 여전히 유럽과 남미에 비해 전술적, 기술적으로 열등하다. 얼마나 오만한 평가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확신했거든요.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데이터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전광판에 박지성이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제 목이 메마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썼었죠? 박지성의 활약은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팀 전술에 의존한 것이며 진정한 월드클래스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정말 부끄러운 평가였습니다. 옆에 앉았던 한국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2002년 이후에도 저는 계속 비슷한 논문들을 써왔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구조적 한계, 동양인 선수들의 피지컬 제약, 문화적 배경이 축구 스타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등.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편견에 기반한 글들이었어요.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보면서도 유럽 축구에 특화된 플레이 스타일일 뿐 보편적인 축구 능력과는 다르다고 평가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전광판에 2002년 월드컵 당시 태극기를 흔드는 붉은 악마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열정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정적 과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맹목적 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오만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앉아있는 한국 팬들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축구에 대한 애정이었거든요. 하프타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태블릿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과거 평가 재검토 필요할 수도. 하지만 곧 그 문장을 지웠어요. 아직 제 고집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던 거죠.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경기장에 나타났어요.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세너제이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0-3으로 뒤지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비 때는 끝까지 내려와서 볼 탈취에 나섰고 공격 때는 정확한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그의 활동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반전보다 오히려 더 활발해 보였거든요. 후반 2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상대팀이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상대 수비수 3명이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당황해서 볼을 빼앗기거나 무리한 패스를 시도했을 텐데 손흥민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좌우를 살피더니 완벽한 스루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후반 37분이었습니다. 그 패스가 정확히 부안가의 발끝에 떨어졌어요. 부안가는 그대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한 마무리, 골이었습니다. 부안가의 해트트릭이었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5978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부안가가 골을 넣은 직후 손흥민에게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축구 선수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어요. 손흥민은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팀워크, 팀워크, 관중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울컥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아시아 선수들은 개인주의적이라고 평가했던 게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니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느껴졌습니다. 골을 넣은 부안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성과보다 팀의 승리와 동료의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카를로스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리더예요, 교수님. 자기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축구에서 이런 리더십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전광판의 하이파이브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손흥민의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거짓이나 가식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예전에 쓴 논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양권 선수들은 서구의 개인 중심적 축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이는 팀 스포츠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니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손흥민은 개인 기량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팀을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기 골보다 동료의 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관중석에서 캡틴, 캡틴 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찬사였죠. 실제로 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태블릿에 적힌 메모들을 다시 봤습니다. 상대팀 수비 허술함, 우연일 가능성 높음, 표본수 부족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손흥민의 플레이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전술 이해도, 리더십, 팀워크 모든 면에서 월드클래스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이 함께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선수가 축구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리더십과 팀워크 수준 예상을 뛰어넘음. 개인 기량과 조직력의 완벽한 조화.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20년간 쌓아온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종료 10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너제이의 코너킥 상황에서 FC 수비수 팔렌시아가 자책골을 넣고 만 거예요. 공이 그의 다리에 맞아서 골대 안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4-2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팔렌시아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먼저 팔렌시아에게 달려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괜찮아라는 몸짓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팔렌시아를 격려했죠.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팔렌시아를 향한 격려의 박수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팔렌시아, 팔렌시아. 5978명의 관중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실수를 한 선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구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인간애를 보여주는 스포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책골. 바로 제 자신이 지난 20년간 넣어온 수많은 자책골들이 떠올랐어요. 편견이라는 자책골, 오만이라는 자책골, 무지에서 오는 자책골들 말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넣은 건 수많은 자책골이었구나. 2002년 월드컵 이후 쓴 논문. 한국 축구의 일시적 성공이라는 제목부터가 자책골이었어요. 박지성을 폄하한 글,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 모두 자책골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한 평가들을 생각해보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유럽 특화 플레이어일 뿐, 보편적 능력 부족, 문화적 한계 같은 표현들을 써왔거든요. 얼마나 오만하고 근거 없는 판단이었는지요. 팔렌시아가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자리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축구에서 자책골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팔렌시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편견의 자책골을 넣어왔는지 말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팔렌시아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We believe in you. You can do it. 영어로,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수는 자책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 20년간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편견의 자책골을 넣고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렌시아처럼 동료들의 격려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들고 새로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편견 극복 필요. 선입견 없는 객관적 평가 시작해야. 과거의 잘못된 판단들을 하나씩 수정할 필요 있음. 팔렌시아가 다시 자신감을 찾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팀원들을 격려하며 경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책골로 인한 팀의 위축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과거를 더욱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고요. 경기는 4-2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2 로스앤젤레스 FC의 승리였어요. 손흥민은 87분에 교체되어 나갔는데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그를 환송했습니다. 5978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 멕시코인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손흥민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도 그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였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로 향하면서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손. 구호가 끊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경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패스 성공률 94%, 골 하나, 어시스트 2개,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감동적인 리더십. 모든 것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라디오에서는 손흥민 얘기뿐이었어요. MLS 역사상 가장 빠른 득점 기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워크를 극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20년간의 편견을 뒤집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특히 한국 축구의 혁신적 가능성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52초, 편견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지난 20년간 제가 써온 논문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직접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본 한국 축구는 기존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다. 뛰어난 개인 기량, 탁월한 전술 이해도,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특별함을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간의 확신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논문을 쓰면서 계속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52초 만에 터진 골, 국경을 초월한 관중들의 함성, 부안가와의 완벽한 호흡, 팔렌시아를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5만 978명이 함께 만든 감동의 순간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국 팬들뿐 아니라 모든 국적의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정말로 국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구가 정말로 세계 공통 언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논문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필자는 지난 23년간 아시아 축구,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목격한 후 그러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인종도 문화도 의미가 없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포츠이며 손흥민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선수였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우리는 편견 없는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축구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 앞으로 아시아 축구,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52초 만에 시작된 변화였지만 그 여파는 제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는 연구자, 열린 마음을 가진 교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학자로 말이에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축구 실력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뜨리는 용기,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국경을 초월한 감동,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논문 파일을 저장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년간의 교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가장 많이 배운 하루이기도 했고요. 52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 바로 52초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축구는 정말로 아름다운 스포츠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스타는 실력뿐 아니라 인품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 그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52초 만의 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한 편견을 깨뜨리고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한국의 손흥민은 실력과 인품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가 흘린 땀과 리더십은 단지 축구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